네, 버트란트의 현, 이 문제는 그 영상을 안 보고 제가 설명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카피를 해서 Shift Window S. 네, 문제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임의의 현의 길이가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클 확률.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원을 하나를 딱 그리면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속이 네,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위에다 그리면 되겠지 뭐. 이제 4에 와 있어. 여기다 이제 현을 임의로 하나 그린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현을 이렇게 그렸을 때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현의 길이가 요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도 넣을 수 있나? 아이고. 색깔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다르게 되지? 익숙하지가 않아서 선택이 왜 그 메뉴가 쫙 뜨는 게 안 되냐? 지난번에 했었는데. 채우기를 다른 색으로 채우기를 이렇게 놓으면 윤곽선을 까만색으로 오케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딱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 이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보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린 거에 긴지 짧은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길어질지 짧아질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오케이? 어떻게 되느냐 확률이 길어질 확률이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카피해 가지고 가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현을 하나 이렇게 임의로 딱 그려요. 임의로 현을 그려요. 어떻게 현을 그리냐면 첫 번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원주 위 한 점 P를 딱 잡아요. 그리고 또 P가 아닌 다른 한 점 또 Q를 딱 잡아요. 그래서 둘을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PQ, 현 PQ가 얘보다 더 길어질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여기가 지금 딱 맞았다고, 여기가 딱 지금 맞았다고 치고.
조금. 예,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PQ의 위치, 그러니까 Q의 위치가 어디면 될까요? 예,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호 위에. 아, 이렇게 삐뚤삐뚤해. 요 원호 위에 있으면 되죠? 삐뚤삐뚤. 그러니까, Q가 지금, 이 원호 위에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위에 있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현이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요 사이, 여기가 지금 각이 이게 몇 도냐면 이게 60도예요. 그쵸? 그리고 Q가 움직임에 따라서 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죠, 이렇게. 180도. 그러니까 확률 P는 180도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Q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지금 180도인데, 그 중에 그 삼각형의 한 변보다 더 길어지려면 60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 물론 P점을 어디에 잡든 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노트에 보면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반지름과 반지름 위에 점을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택하는 거냐? 아, 중심이 어디 있을까? 하여튼, 한 점을 딱 임의로 택해요. P. 그러면 한 점 P를 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O가 있으면, 요 반지름을 택하는 거예요. 반지름. 반지름 OP를 임의로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P를 택하죠. 임의로 점 P를 택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1번 P 택하고 2번 Q 택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번 P를 택하고, 그 다음에 2번 뭐를 택하냐면, OP 위에 점을 하나 택해요. M이라는 점을. 근데 이 M이라는 점은 뭐냐면, 이 M이라는 점이, 여기다 이렇게 수직을 딱 해서, 하면 중점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현의 중점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를 P라고 쓰면 좀 덜 좋다. 여기를 P, 여기를 Q, 그리고 얘를 P라 그러지 말고 뭐 다른 거라고 하는 게 좋겠다. 뭐라 그럴까? H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H를 택하고 원주 위에 임의의 점 H를 택하고 그러니까 반지름을 택하는 거지. 임의의 반지름을 택하고 그다음에 그 반지름 위에 임의의 한 점을 택해서 그 점이 현의 중점이 되게 그렇게 택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 PQ가 언제 또 요거보다 더 길어질까? 지금 비교하려고 삼각형을 갖다 놓은 거예요. 를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있으면 되죠. 여기 요 안에 M이 여기 요 점의 이름이 없네. 요 점의 이름은 뭐라 그럴까? N? ON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현 PQ가 더 길어질 확률은 현 PQ가 그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PQ의 길이가 더 길어질 확률은 OH의 길이분의 ON의 길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OH가 반지름이 R이고 ON의 길이 ON 여기 얘가 지금 요 내접하는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접하는 내접하는 정삼각형은 얘의 길이하고 얘의 길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R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래서 얘를 씌워놓고 현을 그리는데 현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번에는 M을 택해요. M이 뭐냐면 임의로 택하는 거예요. 그냥 M. 그래서 얘가 현의 중점이 되게. 그러면 이 M이라는 애가 현의 중점이 되려면 요 점을 지나면서 쫙 그려서 항상 이렇게 되게 그릴 수 있겠죠? 물론 그러려면 O와 M을 연결하고 그거와 수직이 되게 요 점이 수직 이등분점이 되게끔 요 PQ를 그려야겠죠. 지금 그림이 삐딱해졌지만 그쵸? 뭐 M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쫙 시켰다. 그러면 여기가 M이다. 그러면 OM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PQ 이렇게 되게 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M이라는 점을 택하면 PQ를 항상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언제 길어질 거냐? 언제 길어질 거냐? 가만 보니까 요 M이라는 점이 요 M이라는 요 중점이 현의 중점이 막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요 안에 들어올 때요. 요 정삼각형의 내접원. 요거는 내접하는 정삼각형이고 얘는 그 내접하는 정삼각형에 또 내접하는 원이에요. 오케이? 근데 아까 요 길이가 얼마라 그랬냐면 2분의 1 R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점 M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원 전체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분의 요 원, 작은 원, 요 안에 들어올 때 길어진다 이거죠. 즉 파이 2분의 1 R 제곱 4분의 1 해서 방법이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원 위에 이미 한 점 P를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Q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두 점 PQ를 각각 잡는 거예요. 임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원 위에 한 점 H를 잡고, 즉 반지름 OH를 잡고 그 OH 위에 임의의 점 M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원에서 한 점을 딱 임의로 택해서 그 점이 현의 중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확률이 다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왔어요. 제가 여기 노트에 이게 썼는데 여기 보면 1번 방법 두 끝점을 선택하는 거 PQ, 두 끝점 PQ를 택하는 거. 그 다음에 현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임의로 선택하니까 이거 반지름이라는 뜻이죠.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를 H라고 썼나요? OH 그러고 나서 여기 M을 택하는 거죠. 이거는 PQ를 택하는 거고 이거는 HM을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현의 중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거. 중점과 이거 현이 놓인 각도 얘는 필요 없는 얘기 빼세요. 여기는 현의 중점을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점 M을 택하는 거예요. 해서 그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른 확률이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가 틀린 거냐?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여기 이게 틀렸으면 틀린 게 뭐가 문제인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임의의 현의 길이가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클 확률. 지금 말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 지금 하나 좀 걸리는 거는 저는 요 말. 임의의 현. 아이고, 화면이 죽었네? 죽었으면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저는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잠시 있다가 딱 해서 들어오면 됐네요. 이러면 이제 또 제가 화면에다가 그리면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한번 그려볼게요.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임의의 현 요거 됐네. 요 임의라는 말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임의로 현을 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임의로 택한다면 우리가 저 앞에 수학적 확률 얘기할 때도 균등하게 등 확률로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임의, 그러면 무작위,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임의, 무작위로 택한다. 또는 뭐 영어로는 랜덤이라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버트란트의 파라독스, 버트란트의 현 파라독스 뭐 그래가지고 그리는 방법이 지금 1, 2, 3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을 지금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 밑에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큰 그림으로. 요건 뭐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 현들을 쫙 그려본 거예요. 임의로 막 택하면서 컴퓨터 가지고 수천 번을 막 그려봤어요. 현을 무수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임의로 고르게 잘 돼 있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은 보기에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얀 부분이 없이 좀 고르게 이렇게 좀 칠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PQ 두 점을 택하는 거예요. 원주 위에 PQ를 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두 번째 방법으로 한 거예요. 반지름을 택하고 OH를 택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위에 중점을 택하는 반지름 위에 현의 중점이 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그림의 차이가 좀 보이나요?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더 고르게 분포된 것처럼 보여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보여줄게요.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현의 중점이 될 점 M을 원에다가 임의로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점이 중점이 되게 현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렸어요. 그랬더니 현이 이렇게 그려져. 이 가운데 거의 뭐 잘 안 찍히네. 예. 그래서 이걸로만 보기에는 좀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또 어떻게 했냐면 현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현의 중점들을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 현이 하나 있으면 그 현의 중점을 그리고 또 여기 현이 하나 있으면 그 현의 중점을 찍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점들만을 다 찍어봤어요. 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중점을 찍고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도 중점을 찍고 세 번째 그림에 대해서도 중점을 찍는 거를 또 무수히 현을 그리고서 또 반복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 거 아니 첫 번째 거가 요거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린
첫 번째 방법으로 그린 현의 중점을 쫙 찍은 거예요. 여기 이 점이 지금 다 중점이에요. 그랬더니 골고루 퍼져 있질 않고 가운데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고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반지름을 택하고 그 반지름 위에 중점이 오게 중점을 택한 거죠. 예. 첫 번째 방법하고 비교해 보니까 가운데도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바깥으로 더 듬성듬성 있어 보이죠. 세 번째 방법은 어떨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원에다가 점을 임의로 그냥 찍어서 그게 현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찍어요. 이렇게 고르게 보이죠? 예.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고른 거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보세요. 중점을 찍어서 보면 세 번째 방법이 고른 것처럼 보이고 현을 그려가지고 보면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고른 것처럼 보이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임의, 무작위, 랜덤, 임의로 택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노래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듣는데,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 하고, 그 폴더별로 이렇게 노래가 들어있어요. 100곡보다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곡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노래수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노래들을 계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폴더를 나눴다고 해봅시다. 봄 노래가 30개, 여름 노래가 15개, 가을 노래가 35개, 겨울 노래가 20개. 여름 노래가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작곡자 A의 노래, A라는 유명한 작곡자가 만든 노래가 봄 노래가 3개, 2개, 6개, 1개 이렇게 들어있어서 전체가 12개라고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 노래를 하나 딱 택하는데 노래를 임의로 선택해서 들을 때 작곡자 A의 노래가 될 확률. 그러니까 뭐 앱으로다가 내가 딱 해서 탁 했는데 임의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노래곡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틀어라. 그랬더니 그때 A가 뽑힐 확률 그러면 100개 중에 12개니까 100분의 12. 0.12죠. 그렇죠? 그런데 임의로 택하는데 전체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계절 4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해요. 임의로 계절을 정하고 그 계절이 정해지면 그 계절 안에서 또 노래를 하나 임의로 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 택하고 그러면 4분의 1이겠죠. 그러고 나서 봄이다 그러면 30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러면 작곡자 A가 뽑힐 확률은 봄이 뽑힐 확률 4분의 1 곱하기 봄의 노래가 30개, 그 중에 작곡자 A 노래가 33개.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0분의 3. 여름인 경우에는 4분의 1 곱하기 1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0.1137. 그러니까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률이. 이거는 노래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 이거죠. 임의로 택해라 그랬는데 그 임의로 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택하는 방법을 정해줘야 돼요. 확률 문제에서는 항상 어떻게 택하는지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라 그랬죠? 버트란트의 현, 버트란트의 파라독스, 버트란트의 현 또는 버트란트의 현 파라독스. 파라독스는 또 역설이라고도 하죠. 그러고 해요. 또는 도서관 파라독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도서관 역설이란 건 뭐냐면 도서관에 서가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책꽂이가. 그래서 여기 분류가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천재적인 사람이 책을 여러 종류들을 박학다식하게 써서
우리 도서관 전체에 뭐 몇 권이 있는데 A서가, B서가, C서가에 여기에 몇 권, 여기에 몇 권, 여기에 몇 권이 있다. 그러면 임의로 해라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스마트폰 노래처럼 전체에서 택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A서가를 택하고 거기서 택하는 경우, B서가를 택하고 거기서 택하는 경우, C서가를 택하고 거기서 택하는 경우를 더하면 확률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를 설명한 게 이 도서관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틀렸거나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임의로라는 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그 임의로라는 말을 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말을 설명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택했을 때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런 염려가 없다면 뭐 상관없어요. 계산해 봤더니 두 개가 같더라 그러면 뭐 그럴 염려가 없는데 다른 경우에는 정해줘야 된다 이거죠.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낼 때 선생님이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확률 문제 낼 때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이게 그 버트란트의 현이라는 그 임의, 랜덤, 무작위라는 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 생긴 문제였습니다. 네, 동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한번 다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